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클라우드 연결한다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물리적인 길을 만드는 거, 뭐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이 길들이 많은데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길을 만드는 건 방법이 많아요. 오히려 그게 많아서 지금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최적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이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경로 관리, 둘 다를 같이 고려하면서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려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니 뭐니 해도 통신하는 대상이 누구냐,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어떤 자원들과 누가 통신할 거냐, 업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기업의 기존의 내부망, 현재 사설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용자들의 실제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통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어떻게 쓰고 있냐, 로컬에서 바로 나가는 구조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까지 올라와서 보안 장비를 통해서 다 보안 관리를 하고 나가는 구조냐, 그다음에 그 실제 사용자들 PC단에서 DNS 리졸버를 어떻게 자꾸 쓰고 있냐, DNS가 뭐 내부 DNS랑 외부 DNS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실제 클라우드 전환할 때 사전에 명확하게 현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실제. 그래서 큰 라우팅에 대한 구조, 물리적인 회선 어떤 연결에 대한 구조. 그 다음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뭐 사용자 환경하고 현재 환경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자원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이제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싱글 프로바이더로 우리는 다 갈 거야. 예를 들어 AWS에 다 업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얘네 위주로 다 쓸 거야. 얘네면 충분해. 아니면 야, 우리는 멀티 클라우드가 다 연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 아마존, 구글, 예를 들어 MS 3사가 각각의 서비스가 이제 걔네의 IR 서비스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걔네가 제공하는 파스라든지 사스 서비스들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구글의 데이터 분석을 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마존의 일반 VM은 쓰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아마존도 연결을 망하고도 연결을 해놔야 되고 AWS하고도 구글하고도 연동을 돼야 되고, 사용자에서 사업장에 있는 사용자 임직원들이 예를 들어 아마존도 접속할 수 있게 구글도 접속할 수 있게, 뭐 리즌에 어디냐에 따라 또 틀려지겠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별로 네트워크하는 연결하는 방식, 위치, 이게 다 달라요. 전용망 서비스를 이제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라는 게 사실 국내는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데, 가산, 그다음에 뭐 평촌, 그다음에 MS는 지금 MS도 가산하고 아마 부산 리즌이 있어서 부산 리즌은 또 별도로 부산에서 연결할 수 있는 형태. 그 위치가 명확히 어디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별로 제약 조건이 또 다 다르죠. 라우팅 프리픽스, 예를 들어 트렌지 서비스가 되는 자원들이 서비스가 있느냐, 걔네들의 라우팅 프리픽스를 넘겨주는 개수는 또 뭐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 AWS만 쓴다라고 하면 AWS에 특화돼서 API 연동을 하든 그 콘솔을 이용하든 자동화를 하든 뭐 거기에 따라서 다 그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끔 계속 관리를 표준화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달라지고 여러 개야. 그러면 이 자원은 이걸로 운영하고 이전에 이걸로 운영하고 얘는 여기서 봐야 되고 쟤는 저기서 봐야 되고, 이제 운영의 복잡도가 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확장성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국내만 리전을 하나 만들어서 쓸 건데 나중에 해외에 우리 이제 사업장들이 해외에도 다 확장을 해야 돼.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을,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없는 데는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브랜치들이 계속 넘어갈 것 같아.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글로벌 다 확장될 것 같아. 그러면 글로벌에 그 해당 사업자들 AWS든 MS든 구글의 리진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사전에 어떻게
확장을 하고 한국이랑 어떻게 또 통신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그림으로 봐드릴게요. 뭐 기존의 온프라미스 연결하고 똑같아요. 전용선 아니면 인터넷이에요. 전용선은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전용선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건 이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그래서 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고요. 위치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연결하는 수 있는 방식은 사업자 유사하긴 한데 좀씩 달라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해당 VPC 뭐 기존의 이제 고객사망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시죠. 브랜치들이 이렇게 뭐 쭉 있겠죠. 이게 개수에 따라서 고객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직접 연결이 돼서 데이터 센터 위치에 보통 웬 사업자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백업으로 이렇게 인터넷 VPN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은 허브 앤 스포크 구조죠. 이런 주로 사업장들은. 그래서 디폴트 정보를 보통 이 허브가 다 뿌려주고 디폴트 보고 올라오게 해서 인터넷을 이 보안 장비들을 통해서 나가게끔, 디폴트가 이제 인터넷 정보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뿌려주든지, 아니면 이 사업장에서 디폴트 정보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게끔 하고,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나 다른 사업장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사설 IP를 예를 들어 쓰고 있다고 하면 서머리 시켜서 서머리 네트워크만 넘겨서 통신시키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아예 그 라우팅을 다, 이제 MPLS VPN 같은 사업자들은 직접 이렇게 사업장별로도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길을 다 뚫려 있어서 이제 이 사업자의 망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사업장 간에, 그다음 데이터 센터 간에 바로 통신이 가능하고, 뭐 디폴트는 인터넷으로 나가든, 뭐 이렇게 라우팅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뭐 여기는 보안이 지금 샘플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데는 보안이 강해서 모든 보안 장비들이 다 데이터 센터 안에 있고 여기서 다 컨트롤한다라고 할게요. 사실 국내는 이렇게 쓰는 데가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안, 아웃바운드 보안에 대한 부분도 기밀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걸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의 특정 데이터 센터, IaaS 서비스 사업자들,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가 뭐 한국의 AWS 같은 경우는 4개 뭐 정도 있어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지금 초기에 3개로 시작했다가 아마 4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뭐 리전의 에이지별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구분이 되고 4개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리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AZ 가용 존을 따서 저희가 이제 VPC를 구성했고, 전용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이 VPC에 다 이제 리전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사업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VPN 역할을 하는 거죠, IPsec.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 센터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라우팅 잡아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인터넷 AWS 같은 경우는 전용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이 직접 리진이 연동되어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말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 그들만의 망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 안에 4개가 있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이 DX를 받아줄 수 있는 팝이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다가 2개로 지금 분산이 됐어요. 아마 평촌하고 과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연결을 바로 이 VPC와 전용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용선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옵션이 갈리겠죠. 뭐 처음에 DC 자원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대부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위치와 여기까지 회선은 고객이 직접 끌고, 이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의 DX 서비스,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해서, AWS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VPC 안에 이제 마치 전용선이 연결된 것처럼 나만의 공간을 통신할 수 있는 루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일단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물리적인 구성으로 보면 이 사업장들이 이 VPC 안에 있는 자원을 접속할 때는 데이터 센터를 다 경유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업자들이 이제 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이미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먼저 이게 진행이 됐고요. 한국은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국내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클라우드를 초반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렇게 망을 연동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만약에 이제 특정 사업자 MPLS VPN 망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장의 회선을 요렇게 하나 이 사업자의 PE에 연결을 해서 사업장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VPC가 이제 계속 생성이 되는데, 초기에 뭐 생성된 VPC는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전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통신해도 이 DC를 다 허브로 써서 경유를 해도 이슈가 없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사업장에만 서만 통신을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굳이 이 구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쪽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죠. 이게 이제 국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옵션이 벌써 이제 몇 가지 계속 나눠지죠. 물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래서 이 허브 역할을 이제 누가 할 거냐? 이 사업자가 그냥 통해서 다 분산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아니면 DC를 그대로 허브로 둘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구성을 하는 게 요렇게 이제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라우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안에 SDN 솔루션들 같은 경우를 집어넣고 오버레이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사업장들을 터널을 여기서 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SDN 통해서. 그래서 이쪽 통신하는 건 이렇게 바로 가게 만들어주면 마치 이제 이 VPC 안에 있는 자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마치 하나의 스포크인 것처럼 일반 온프라미스 DC가 갈 수도 있을 거겠죠. 아니면 뭐 멀티로 허브를 세팅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터널만 뚫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형태가 사실 국내는 어떻게 보면 국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 개수나 뭐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기존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뭐 기존에도 글로벌 사업장들이 웬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데이터 센터나 거점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을 거예요. 이 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근데 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 뭐 AWS 서비스를 확장을 해서 VPC를, AWS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AWS에 이제 VPC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이제 연결은 어떻게 시켜줄 것이며, 이 브랜치들의 연결을, 그리고 이들을 뭐 라우팅은 사실 어떻게 또 만들어서 한국까지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나 가까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 AWS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할 거냐, 인터넷은 또 어떻게 접속을 할 거냐가 각각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서 최적의 연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업이 쓰고 있는 환경과 네트워크 환경과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내가 확대를 해 나갈 거냐, 그거를 이제 놓고 뭐 이 사업자, 이 통신 사업자나 이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또 팝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뭐 서비스 사업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퀴닉스나 뭐 예를 들어 뭐 PCW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 뭐 디지털 리얼티나 이런 사업자들도 이제 자기네들의 글로벌한 데이터 센터 망을 이용해서 또 이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통신 사업자들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사업자들 BT라든지 버라이전, 뭐 저희가 아는 뭐 AT&T 이런 사업자들은 글로벌하게 자기들 망에 사업장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 글로벌 사업자가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서비스화해서 제공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직접 내가 여기까지 연결을 다른 사업장을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하는 때보다는 비용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성과 어떤 연결 방식과 어떤 라우팅 구조가 나한테 최적인지, 비용적으로도 최적이고 사용자의 응답 속도 관점에서도 최적인지를 고민을 하고 이제 뭐 현재 현황과 그다음에 기업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확대할지 전략에 따라서 적절한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뉴라면 뭐 테스트 없이 심플하게 뭐 그림 그리고 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환경을 또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또 전환에 대한 방법론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요런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